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경 경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저배당 흐름 속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좀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 자, 일단 뭐 경주별 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3경주, 5경주, 6경주 승부처고요. 최고의 메인은 5경주, 6경주를 A급 승부로 오늘 진행을 합니다. 오늘 뭐 최고의 메인은 5경주입니다. 5경주가 메인이고 6경주 역시 강력하게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승부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1호 경마 필승을 목표로 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역시 뭐 신예의 마필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잠재력 평가와 기본적인 능력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3번 하늘승리입니다. 하늘승리가 주행사 때에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출발이라든가 스피드, 종반의 채찍 반응이라든가 추진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데뷔전에서 이 마필이 3등을 기록을 했고요. 직전 경주 준우승이었는데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금요 경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에는 부경에서 서울 원정으로 가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의 다 능력 기수들이기 때문에 해당 마필의 기수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플러스 알파로 적임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승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송경윤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죠. 주임사 때부터. 따라서 이 마필의 능력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3번 마필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3번 마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이 바로 이 달릴레오라는 마필입니다. 이 달릴레오인데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게, 일단은 이 마필 여러분들 주행심사 때 걸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스타트도 상당히 좋고요. 게다가 이제 뒷심의 경쟁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할 부분이 달릴레오가 이때 포화주류였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스타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냐면, 같은 날 동일하게 주행사를 치렀던 마필들의 초반에 스타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번 달릴레오죠. 출발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냥 팡 튀어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마필이 단거리에 기대치는 분명히 있겠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스피드에서 일단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달릴레오. 그래서 이제 종반에 걸으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제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때 달릴레오의 초반에 S1F 타임이죠. 출발과 동시에 200m 타임이 14초 6입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은 빠르긴 했습니다만 스피드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이 스타트는 빨랐지만 이 빠른 마필치고는 이게 S1F 타임이 14초 6.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경주죠. 주임사 2경주. 이때 당시에 거의 S1F 타임이 5등까지는 다 13초대 또는 14초대 초반입니다. 달릴레오가 14초 6이었죠.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경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뭐 거의 7등 마필까지 출발이 가장 느린 마필도 앞선의 달릴레오보다는 스타트 또는 S1F 타임이 더 빨랐습니다. 사경주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5등까지는 상당히 좀 빠른 타임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였는데, 제가 어떤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마필이 9월 3일날 레이스로 놓고 봤을 때는 뒷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스타트가 발주가 정말 총알 발주였는데 스피드가 많이 밀렸고요. 그래서 S1F 타임이 14초 6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가 절대 빠른 기록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선행력 마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선행력 마필. 그리고 데뷔전 때도 인기순위 2위. 저는 뭐 이해가 됩니다. 워낙 이 주행사 경험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서 예측이 됐고, 저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의심을 했던 게, 이 정도로 마필이 못 붙어주나? 그래서 이제 종말의 걸어놓은 나와줬는데 승부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로 SNF 타임이 14초 6이죠. 그러니까는 종반의 탄력은 좋았지만 이 초반의 거리차를 좁히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주행사 때 모습, 그러니까 두 번째 경주를 지켜봤을 때 한번 보실까요, 한번? 약간의 늦발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직전이었죠. 두 번째 경주. 이때 달리려는 6번 게이트였고요. 딱 SRF, 그러니까는 출발 가동시 딱 200m만 보시면 됩니다. 200m. 타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늦발이었죠. 이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하자마자 이제 여기서 이제 200m 타임이 이때 당시 기록이 14초 6이었습니다. 여기가 있죠. 체감상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이 정도의 이 스피드가 이게 바로 출발 가동 시의 기록이 14초 6이었죠. 자, 이 기록이 좀 낯익죠. 바로 이 주행사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달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 마필로 보면 안 된다. 이 마필이 분명히 따라가는 마필이고, 그러면 과연 외곽 게이트에서 물론 이제 최시대 기술 역량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또는 혈통적인 기대치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외곽에서 이 마필이 따라가서 외곽을 돌고 종말에 한 발을 쓴다? 전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걸음만 놓고 이 마필을 평가할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 달릴레오를 세게 봤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능력 발휘가 어려웠을까? 그러고 놓고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출발은 좋았지만은 스피드가 약점이 좀 있다. 빠른 마필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선입 전개는 고사하고 추입 전개를 외곽을 돌고 전개를 그려줘야 되는데, 과연 이 달릴레오가 그런 초반의 약점을 극복을 하면서 종반까지 선전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심이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좀 저평을 할 수 있겠고, 1번 스토미데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달릴레오라는 마필과 동일한 레이스를 펼쳤죠. 이 마필은 스피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뒷심도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직전에 달릴레오를 이 마신을 이겼습니다. 스토미데이라는 마필. 이번에는 게이트 2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저는 인정입니다. 1번. 자, 6번 스타퓨리와 5번 멀티히트. 스타퓨리는 데뷔전 치르는 신의 마필. 멀티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데뷔전을 치르고 이전째 경주를 치르는 마필인데, 이 마필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타퓨리가 주행사를 2번 치렀죠. 10월 1일 그리고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연습 중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변화를 보였냐면, 첫 번째 출발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 마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대폭 향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마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요. 역시 다실바 기수의 기승은 플러스 윈입니다. 멀티히트 같은 경우에도 주행 심사 때는 초반에 빠르지 않았는데 정작 데뷔전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 마필이 출발이 나쁘지 않았네요. 이때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3번 하는 승리라는 마필은 부동의 축이 되겠고요. 액면상 달릴레오가 주행 심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 두 번의 경주 경험을 치렀기 때문에, 또는 최시대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기를 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전개를 놓고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하늘 승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저는 1번 스토미데이, 6번 스타퓨리,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립니다. 3번 축에 1번, 6번이 노림수의 마필이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달릴레오, 멀티히트, 2뒤의 마필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금유경마를 지켜봤을 때는 내축 주로보다는 이제 외곽 주로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일 주로 상태의 전개의 점은 분명히 유리해 보입니다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금유경마와 1호경마 이틀간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상 변화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경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번 마필이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이번 경기 키를 쥐고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좀 불안수를 안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1번 이 뒤의 마필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과 5번을 받치기 막건 정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오늘 부경 1호 경마 중에 가장 크게 변수가 없는 경주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도 이제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 부분 많이 앞서 있습니다. 2뒤의 마필. 그래서 일단은 뭐 2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대한 이번 경주는 뭐 다양한 그런 설명보다는 좀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축해서. 자, 주목할 마필이 왜 또 믿음이 가냐면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누리는 마필은 말이 4번 펜스타, 6번 하트브레이커라는 마필입니다. 1위의 마필. 하트브레이커도 주행사 때그림이 상당히 좋았었죠. 뭐 이때는 실전 적응이 없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능력평가에 큰 의미는 없고요. 바로 이제 직전 경주에 그에 따른 진가를 보여줬는데, 1200m 레이스 건조한 줄 1분 15초 6에 따른 기록과 종만의 뒷심의 그런 탄력이라든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약간의 외곽을 좀 돌긴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거의 뭐 의지를 아꼈던 모습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역시 1300m 레이스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본다면 뒷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데뷔전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 영혼 부족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고, 직전의 내용이 능력평가인데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6번 마필 인정이고요. 4번 펜스타는 이제 드디어 이 마필이 적응을 마쳤네요. 소위 말해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기본적인 능력평가는 제가 가장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 펜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주행수 대걸음이 상당히 좋았고요. 저는 뭐 이 걸음을 놓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뷔전 때 인기순위 1위였는데 부진했습니다. 이때는 뭐 상당히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불량줄의 이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쳤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의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전째 만에 드디어 이제 이마필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죠. 뭐 이때는 내측 최적의 전개긴 했습니다만 편한 선행 전개는 아니었고요.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펜스타가 이제 주행임사 때 걸음이 좋았었고 3전째 만에 준우승이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신의 마필로서 이제는 실전 적응을 완벽하게 마쳤다. 게다가 단순하게 이 마필은 순발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뒷심의 경쟁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뭐 3번의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종반의 지원 F타임이 상당히 좋았죠. 3랑 타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타임이라면은 뒷심의 경쟁력도 있겠고, 그러면은 1300m 레이스 거리가 늘었지만은 단독 선행 찬스를 감안해 봤을 때 뭐 저는 선입적으로서도 이 마필 기대치를 높게 봅니다. 선입전개로서도. 그러나 이번 경주는 선행이 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 4번 펜스타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고 왜 이 마필들을 믿을 수 있냐면 기승기수가 다실바 최시대 기수입니다. 이번 주에 김혜성 기수, 유현명 기수라든가 임성시 기수, 김철호 기수 다 서울에 갔습니다. 그랑프리 대상 경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기수들 중에서 소위 그나마 사이즈가 좀 된다라는 기수들은 다실바, 정도윤, 최시대, 송재철 기수 뭐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실바 기수에 기승한 펜스타,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하트브레이커 의심이 여지는 없죠. 그래서 2뒤의 마필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을 합니다. 2뒤의 마필. 유력한 대항마는 이제 5번 아데로랑이입니다. 아데로랑이 같은 경우가 나름 이제 선입 추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그렇게 뒷심이 위력적인 마필이 아닙니다. 초반이 아주 빠르지는 않고요. 그나마 준수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평타는 칠 수 있는 마필이다. 평타는. 그래서 4번과 6번한테는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유력한 마필은 바로 5번 아데로랑입니다. 아데로랑이. 그래서 이 마필을 저는 3순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외의 마필들은 7번 부미스타라든가 8번 정문치타가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겠죠. 뭐 이 마필들까지 안고 갈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간명하게 이거는 뭐 마필의 능력, 기수의 역량 딱 3박자가 오로지죠. 4번, 6번 한방 인정이고요. 여기 이제 복병 마필로서는 5번 마필 아델 호랑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저배당 인정 경주입니다. 절대 무리해서 배당 누릴 필요는 없고요. 저배당 인정. 배당은 적지만은 간명하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뭐 보너스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경주는 4번, 6번 한 방에 5번 마필 아델 호랑이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A급 스무체입니다. 첫 번째 스무체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가 제 3경주고요. 후반에 5, 6경주가 A급 메인 이걸 들었죠. 자, 이 3경주는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이번 경주는 적중만 하면은 그에 따라 환수인 측면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대길의 막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림수의 맛비, 게다가 노림수의 맛비 있습니다. 노림수의 맛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로 보이는 맛비는 3번 골든포인트. 제가 이 맛비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노리는 맛비 바로 11번 퀄리티킨입니다. 퀄리티킨. 퀄리티킨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려 보면 10번의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 단 1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승이 1회고 나머지 9번의 경주는 입상에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퀄리티키는 주어진 성적보다는 경주 내용이 훨씬 더 좋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퀄리티키는 스타트 발이에 강점이 있는 선행형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최근에는 꾸준하게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거의 추임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직전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냐면 걸음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걸음의 애력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9번 게이트입니다. 9번 게이트 김호수 기수의 기승이었죠. 출발 과정부터 이 마필의 선행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늦은 출발이었고 뭐 내측을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는 자리를 잡고 가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돋보이는 마필이고요. 거의 뭐 최후미권. 이게 승부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순위가 이렇게 계속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는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지 자체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었고 그냥 뭐 추임력을 한번 발휘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강공의 의지가 아니라 추임력에 따른 의지입니다. 따라가겠다 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꼴찌로 이 마필이 4코너를 돌았죠. 4코너를 돌았는데 현재 총 12뒤의 마필입니다. 12뒤의 마필. 그러나 종반의 탄력을 한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뭐 열심히 타주고 있죠. 김호수 기수. 여기서부터는 탄력 자체가 차별화됩니다. 차별화되고요. 한 100m만 더 뛰었으면 뭐 글쎄요. 준우승까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었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죠. 최근에 이 퀄리티킨의 걸음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만 보여드렸지만 이때도 지원 F타임이 13초대, 사만왕 타임이 36초대, 13초대, 37초대, 13초대, 13초대 거의 뭐 13초대 5초 이내를 거의 끊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은 여력은 상당히 많이 좋았다라고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 경주 거리는 1300m 레이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퀄리티킨의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봤을 때 4월달이었죠. 4월달에 이마필이 딱 한 번에 우승이 이때였는데 이때 당시에 퀄리티킨은 선입전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마필의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고
그리고 6월달 경주였죠. 이때는 4위에 그쳤는데 중요한 거는 선행을 받았습니다. 선행 전개.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퀄리티킨의 능력이 최근에는 계속 따라가는 모습 속에 여력만 남기고 있긴 합니다만 이마필의 순발력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걸음의 여력과 또한 이번 경주 편성의 강도를 감안해 봤을 때 초반부터 강공은 필연입니다. 의지만 보인다면 충분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그런 전력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마필을 계속 꾸준하게 재고 있는데 드디어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뭐 밀고 나온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외곽 선입 전개 자리 선점은 기대가 되고요. 편성이 고만고만합니다. 뚜렷하게 강자의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 3경주의 승부 경주의 누림수의 마필은 발이 11번 퀄리티킨입니다. 퀄리티킨. 예상지마다 전문지마다 이제 인기 순위가 상당히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는데 퀄리티킨이라는 마필을 세게 잡은 예상지도 있고요. 뭐 다른 예상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대도 없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상당히 좋겠고 그만큼 이번 경기 혼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 그에 따른 누림수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 3경주의 저에 따른 누림수는 거두점이하고 발이 11번 퀄리티킨입니다. 11번 마필. 여기서 이제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되죠. 발이 3번 골든 포인트인데 골든 포인트는 최근에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솔직히 뭐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9월 18일 경주도 편성이 좀 약했었고요. 인기순위 1위 마필. 이 편성이라면 이 마필이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준우승을 기록을 하면서 승급을 했고요. 그러나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의 경주 내용은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기록도 좋고요. 게다가 다실바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뭐 3번 마필은 인정입니다. 저로서는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하고 1번 이터널 레이스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지난 9월달에 나름대로 골든 포인트라는 마필과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죠. 동등한 부담 중량 속에 3마신 차였다면 이번에는 54.5의 부담 중량 51의 부담 중량. 최근에 이용락 기수가 정말 좋습니다. 뭐 금요 경마에서도 한번 일을 냈는데 이터널 레이스 승급전이라는데 일단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외곽의 7번 빌드업이라는 마필도 나름대로 이제 2세 마필로서의 기대주 대상 경주 출전의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마필이 종반에 앞선 전개를 펼치다가 좀 뒷심이 밀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원 F 타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제 빌드업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는 상대 마필이 좀 강한 편성이었다라고 인정이 되고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해서는 편성이 좀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7번 마필도 관심 마필, 여기 9번 마필, 아델 앨리스도 관심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말이 이 마필인데 10번 투투코인. 물론 이제 투투코인은 직전에 5등급 강편성이었고요. 이미 5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죠. 부담 중량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적임 기수의 기승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 뒷심의 여력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0월달 경주 같은 경우에도 14초 플랫 지원 F 타임이 이때 우승을 했을 때도 간신히 그냥 버티는 걸음이었는데 거의 죽는 걸음이었죠. 14초 8 거의 걸음의 여력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11월달 경주에서는 14초 3했다는 기록으로 이마필이 중반에 뒷심 부족을 보였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투코인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번, 3번, 7번, 9번, 10번 이런 인기 마필 중에서는 10번은 상당히 저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 3경주는 좀 강하게 노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런 타이밍도 있겠고 이번 경주는 의지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김원수 기수에 따른 호흡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았고요. 앞선에만 딱 붙어주면 승부가 되는데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스타트와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11번 퀄리티킨
이마필을 축으로 3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를 자신있게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부경 1호 경마 준비된 첫 승부 바로 11번 퀄리 티켓 여러분들 꼭 체킹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임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외삼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혼전입니다. 혼전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 앞말간의 경쟁이라는 거를 강조를 들었던 게 이번 경주는 부담 중에 유불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특히 앞말 같은 경우는 순말 거세마필보다는 이제 부담이 상당히 좀 민감하죠. 특히나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로 인해서 주요 마필들의 부담의 갭 차이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은 8번 디러블리킨, 여기에 12번 1번지 2뒤의 마필입니다. 이거는 부연할 수 없고요. 2뒤의 마필은 검증된 전력인데 디러블리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신인 기수가 아니었고요. 직전에 김혜성 기수의 기승에 1201분 12초 구했다는 기록으로 발군의 기록이었죠. 여력도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실바 기수로 딱 교체가 되면서 이번에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뛰고 나면은 50포인트니까는 거의 승급을 하겠죠. 승급을 하는데 이게 부담 중에 이게 만만치 않게 늘었습니다. 무려 직전 대비 5.5kg 늘어난 56.5입니다. 이 부담량이 일단은 관건이다. 그러니까 상대 마필도 동등하게 상향 조정이 됐다라면 부담량이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또 주요 상대 마필들의 여건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리는 또 1200m 좀 짧고요. 그러니까 능력에서는 앞서 있긴 한데 상대 마필도 이 거리라면은 여건만 주어지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8번은 그렇고요. 12번 1번지라는 마필,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산마 4등급 강편성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때도 상당히 센 편성이었죠. 그랬는데 현재 공백계를 가졌고요. 주행 스타트 자체는 월등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단 1번지라는 마필도 현재 무려 57을 짊어졌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했을 때 또는 그전 경주의 강자와 대결에서 잘 뛰었을 때 51을 짊어졌었죠. 그러니까는 1번지라는 마필도 일단은 부담이 많이 늘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는 내측에 1번 마필, 3번 마필, 8번 마필, 7번 마필, 여기에 5번 마필 정말 빠른 마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지가 이번 경주에 입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앞선을 쉽게 강타를 하거나 아니면은 57을 짊어지고 외곽을 돌더라도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번지는 최근에 부담량이 계속 저부담 진영이었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1번지가) 데뷔한 이후에 이제 부담량을 놓고 보면 53, 54, 52, 51, 52, 51 감량 기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기존 기수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려 57이다. 저는 능력 인정합니다. 디러블리캠 누가 보더라도 능력 인정하죠. 그런데 부담 중량을 놓고 봤을 때 썩 여건 자체가 좋지만은 않다. 디러블리킹과 직전에 대결을 펼쳤던 그러니까 컬러풀 윈드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7번 게이트고요. 그러면은 컬러풀 윈드라는 마필도 이 마필을 세게 보면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컬러풀 윈드도 마찬가지로 분양이 많이 늘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컬러풀 윈드는 모준호 기수 호흡을 맞췄고 그전에는 정도윤 기수 호흡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정도윤 기수라는 기수는 외곽의 12번 1번지에 기선하고 있고요. 모준호 기수는 내치인 1번 퀴넬리 쪽에 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담량도 많이 높고 이 마필의 승부지는 제가 볼 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승부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대상경주였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피드 0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그때 19조 수속의 마필의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의 인기를 모았었는데 기존의 유연명 기수는 즐거운 여정의 적임 기수였죠. 그런데
즐거운 여정에 기승을 안 하고요. 스피드 0 쪽에 기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을 저평가를 했던 이유가 있었고, 반면에 이 스피드 0이라는 마필이 승부지가 강하고 이 마필이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임 기수가 기승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에 따른 승부지를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방에서 기수를 선정을 하지만 선택권은 기수입니다. 어차피 상금을 벌려면 되는 마필 쪽에 또는 승부가 걸린 마필 쪽에 기승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뭐 7번 마필의 여건 자체는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2번 일념천하. 저는 객관적으로 이 마필도 국산마 4등급에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때 52.5였죠. 부담량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디러블리킨이라든가 1번지라는 마필보다는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는 약간의 능력 차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경쟁력이 나쁘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상승세의 이용락 기수의 기승 때문에 감량을 받았습니다. 부담량이 52.5입니다. 딱 적절하죠. 거리는 1200m 레이스, 최적화된 전개도 예측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념천하의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마필의 모계열통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1등급 현역이죠. 무한열전하는 마필 1등급입니다. 이 모계열통 자체도 상당히 좋은 거는 전력이 됐고요. 단 하나 이제 직전 경주 또는 최근에 이 마필이 체중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체중이 한 10kg 이상이 불어나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일단은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2번 일념천하입니다. 2번 마필. 그래서 주목을 합니다. 자, 모주노 기수가 외곽의 7번 컬러풀 윈드의 기승을 안 하고요. 이번에 1번 퀴넬리 쪽에 기승을 하는데 퀴넬리는 여러분들 선행용 마필입니다. 극단적인 선행용 마필이고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강점이 있죠. 이미 1300을 1분 20초 때 뛰었던 그런 능력 마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마필이 왜 부진했느냐?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의 부진함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함 때문에 특유의 장점인 선행 출하가 전혀 안 됐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의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 바로 1번 퀴넬리입니다. 주목을 하고요. 제가 일념천하는 마필이 되는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념천하가 만약에 되는 여건이라면 하늘질주도 직전에 일념천하는 마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만 신차였고요. 게다가 송경윤 기수는 적임 기수죠. 인정입니다. 3번 마필. 4번 블루카슨도 승급장이긴 한데 역시 뭐 감량을 감안해 본다면 기대치가 있겠고 이 마필을 제가 왜 또 보냐면 블루카슨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가 11월 18일 5등급 레이스였죠. 물론 9는 틀립니다. 9는 틀리고요. 하늘질주가 4등급이었고 일념천하 4등급이었는데 중요한 건 같은 날이었습니다. 11월 18일. 그리고 거리도 동등했고요. 기록을 보시면은 일념천하가 1분 14초 4, 하늘질주가 1분 14초 7, 블루카스는 55를 짊어지고 1분 14초 6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해서 오히려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블루카스의 마필이 이번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4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능력은 외곽에 있는 8번과 12번이 분명히 셉니다. 그러나 저는 부담량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3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2번 일념천하, 1번 퀴넬리, 여기에 4번 블루카슨입니다. 2번, 1번, 4번입니다. 2번, 1번, 4번. 여기 차선책으로서는 8번 디러블리킨, 12번 1번지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마필들을 주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번과 12번은 센 마필이다. 그러나 56.5의 디러블리킨, 57의 1번지는 여건이 쉽지만 않다. 그래서 1번, 2번, 4번 특히 일념천하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퀴넬리, 4번 블루카슨을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 4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8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걸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고
제가 이 6경주가 오늘 상위 등급 레이스죠. 1등급 경주긴 한데, 이거 물론 이제 6경주도 A급 승부처입니다. 승부처긴 한데, 오늘 부산 1호 경마, 부경영마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저는 뭐 다른 컨대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강력하게 누립니다. 정말 이 편성을 딱 지켜보면은,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편성 전적표를 안 보더라도 해당 마필들의 뚜렷한 특장점이 눈에 띄는 경주가 됐고요. 자, 먼저 인기 마필을 보면 여러분들 6번 히어로맨, 7번 원더풀 월드, 2번 바운티 헌터가 인기 마필입니다. 저는 딱 이 점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정말 숨도 안 쉬고 정말 승부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 3두의 마필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바운티 헌터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상당히 부진했었죠.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는 계속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 최종의 선입전개로서 종반의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이번 경주 선입전개 또는 선행전개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마필의 능력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다. 절대 센 마필이 아닙니다. 이 편성 대비해서도 6번 히어로맨, 와 이거 직전에 제가 노렸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 이거 선행 찬스였는데 자 이게 선행을 안 받았습니다. 저는 선행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9월 18일날 댕을 받으면 이 마필은 더 뛰는 마필인데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따라가서의 걸음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편성 자체가 충분히 히어로맨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었죠. 정말 통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번 경주는 이용락 기수에서 안장이 다시바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부담이 57입니다. 많이 늘었고요. 직전에 히어로맨 같은 경우가 따라가서 가능성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선행 전개가 좀 더 유리할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내측엔 이번 바운티 헌터 때문에 이 마필도 늘어난 부담량까지 고려해서 여건 자체는 썩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유리하진 않고요. 또 다른 인기 마필 7번 원더풀 월드, 능력 드러난 5세 마필이고 원더풀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의 경험은 있는데 이 마필은 딱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나름대로 입상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래서 뭐 이 마필이 막강한 추입력을 겸비해가지고 4등급의 약편성에서는 무조건 통한다 라고 보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들이 현재 설명을 들었던 이번 바운티 헌터 4세 마필 21번 뛴 마필, 히어로맨 4세 마필 21번 뛰었고요. 5세 마필인 22번을 뛴 원더풀 월드라는 마필이 인기 마필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찬스고, 자 누리겠습니다. 발이 8번 용간입니다. 용간이라는 마필, 저는 거두저명 이몽경 이 마필을 정말 강하게 노리는데 용간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꾸준한 마필이죠. 지난 4월달부터 우승, 그리고 승급전 5월달에 5등급 승급전에 3등,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그리고 6월달에 5등급 경주에 또 3등, 7월달에 5등급 경주 준우승, 8월달에 5등급 경주 우승을 한 다음에 알차게 먹고 승급을 했던 마필입니다. 5등급까지. 자, 그래서 이제 편성이 우리 좀 따르지 않았었죠. 승급전인 9월달에 편성 또는 9월 25일 편성, 이게 너무 강했던 레이스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귀를 해봤을 때 용갈이라는 마필은 특유의 장점 발휘가 전혀 안 한 마필입니다. 안 된 마필이 아니라 안 한 마필입니다. 의지가 좀 약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조금 해볼만한 편성이 맞이하니까는 추임력을 발휘해서 5등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또 한 번 이 마필이 4등을 했는데, 최근에 용가리는 예전에 5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그런 추임력을 최근에 완벽하게 회복이 됐고요. 게다가 3세 마필입니다. 성장세 마필. 이미 능력 드러난 4세, 5세 마필, 그것도 20번 이상을 뛴 마필들이 선행력이 아주 막강하냐, 아니면은 추임력이 그야말로 위력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용가리가 현재 송경용 기수의 기승인데 통산 성적이 이 마필이 16전에 2승 준우승 1회입니다. 그런데 송경용 기수와 기승했을 때는 무려 8전 2승 준우승 1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송경용 기수가 안 탔을 때 나머지 8번의 경주는 그 어떤 기수도 단 한 번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고요. 이 마필이 그동안에 일궈냈던 우승 2회, 준우승 1회의 성적은 다 송경용 기수의 호흡 속에 만들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적임기수죠. 승부기수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단은 뭐 주력 쪽에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이 선물은 여러분들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있게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로 용갈입니다. 이 5경주에서 이유 부분하고 가장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글쎄요, 저는 어설프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이 마필이 될 것 같다, 이 편성에서는 봐줘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놓고 가야 된다. 바로 이 8번 용가리가 최적의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5경주 A급 메인 승부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 추천 마필은 8번 용가리입니다. 이게 또 A급 승부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2위권에서도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렸던 이제 2번 마필, 6번 마필, 7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도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력 방어에 따른 분류만 되면 정말 임팩트 있게 중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A급 승부로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고 이미 능력 다 드러난 1등급 마필 간의 경쟁이고요. 또한 공교롭게도 이 마필들이 최근에 또 상대 전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또 기승기수 역량이 좀 중요합니다. 또한 노려볼 수 있는 보병 마필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인기 마필은 3번 쏜살, 9번 예스 퍼펙트, 여기에 4번 대망의 길입니다. 쏜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동안 이 마필이 고전을 했던 게 부담 중량이죠. 정말 이거는 뭐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졌던 마필인데 직전에도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였죠. 만만치 않았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상대는 어마무시하게 약해졌는데 등짐 자체가 55.5입니다. 55.5. 간단하게 비교해 본다면 9월 25일이었죠. 이때 대망의 길이 57이었습니다. 4번 마필. 예스 퍼펙트라는 마필 54를 짊어졌죠. 이번에 9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이제 대망의 길은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6kg의 감량이 주어졌고 예스 퍼펙트는 3kg의 감량이 주어졌습니다. 쏜살도 마찬가지로 3.5의 2점이 주어졌죠. 부담 중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54에서 53, 53에서 52, 1kg 차이인데 이 차이와 체감상 59에서 58, 58에서 57, 이 체감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57 이상을 짊어지면 특히 59 정도 되면 거의 뭐 살인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부담 영향이. 그래서 이 쏜살에 따른 그런 사이즈에 55.5의 부담량은 너무 유리합니다. 필히 주목할 마필 바로 3번 쏜살이 되고요. 실제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마필은 이 마필이죠. 대망의 길. 왜냐면 대망의 길은 최근에 내용이 좋은 게 지난 7월달이었죠. 국내 최강의 마필. 이번에 다 대상 경주 그랑프리에 나오는 마필들입니다. 라운드 파이터, 킹 오브 더 매치, 심장의 고도 다 대상 경주급의 마필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오너스컵 대상 경주. 그리고 8월달에 57을 짊어지고 조금은 높았죠. 부담량이 4등을 했고요. 그리고 9월달에 이 마필이 57을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경주가 쏜살이 뛰었던 이 경주였죠. 보실까요? 같은 경주였습니다. 예스 퍼펙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9번 게이트 같은 경주였고요. 그런데 대망의 길이 무려 57을 짊어지고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국제신문배 때도 쏜살이라는 마필과 동일 부담량을 짊어지고 이겼는데 관건은 바로 이 권오찬 기수의 기승입니다. 저는 이거는 부담 중량에 따라서 마필의 능력을 평가할 게 아니라 기승 기수의 역량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권오찬 기수의 기승이라면 쉽지는 않다. 만약에 제가 이용락 기수라든가 뭐 이번에 서울 원정길에 나가 있는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은 또는 신윤석 기수라면 저는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제가 이거는 기승 기수를 저평가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최근에 컨디션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망의 길은 여건은 정말 좋지만은
일단은 권호창 기수가 과연 이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추임마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든가 자리 선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이 부분이 되겠느냐. 1200m 짧은 거리에 만약에 1800이라면은 최대한 참고 뒤에 있다가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1200은 앞설의 흐름이라든가 상대 마필, 경쟁 마필의 자리 선점에 따라서 상황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거리에서. 자, 그렇게 평가되고요. 9번 예스 퍼펙트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최근에 이마필은 최은경 기수가 적인 기수죠. 또 한 번에 그대로 기승하고 있고요. 부담 A점, 부담 A점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9번 마필 인정을 하고요. 12번 로키스카이 이마필이 공백기로 볼 수 있죠. 15주 만에 남았더니 공백기인데 크게 질병상의 이슈는 없습니다. 이것도 연습 중이었고요. 걸음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로키스카이는 중장거리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반면에 1200m의 거리라면 이마필은 그야말로 특화된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발이 12번입니다. 로키스카이 주목할 마필이고요. 닥터패션 인기 마필이죠. 닥터패션 인기 마필인데 닥터패션은 지난 9월달에 부산항 갈매기라는 마필한테도 졌던 마필입니다. 2등급 경기에서. 그리고 이 마필이 직전에 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부산항 갈매기로 볼까요? 이때 당시에 부산항 갈매기가 닥터패션을 이기고 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급을 한 다음에 이 마필이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2등급과 1등급의 이 벽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닥터패션이 부산항 갈매기도 못 이겼는데 최근에 성적이 좋았고 기록이 좋았다 해서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이다. 게다가 닥터패션 52kg 부담 중량, 부산항 갈매기는 오히려 적은 51의 부담 중량.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저평가를 하고요. 키를 죽이는 마필은 말이지 6번 서부캣이죠. 6번 서부캣은 기본적으로 이제 쏜살이라든가 대망의 길 맡은 이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한 마필이고 최근에 이 마필은 좀 내용이 있습니다. 서부캣이라는 마필. 지난해 11월 달에 1등급 1400을 준우승으로 또는 그 전경주도 준우승 또는 그 전경주 3등이었죠. 1등급에 검증된 마필. 그런데 무려 9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치고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때는 공백기가 좀 길었고요.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준호 기수가 적응에만 저렇게 모습이었고 9월 25일 실전 적응은 마쳤는데 무려 부담이 무려 57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6일 경주에 서강주 기수 기승의 4위 완벽하게 폼을 찾았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55.5의 부담 중량. 최근에도 이마필이 부담량이 크게 낮은 건 아니었습니다. 직전에 이마필과의 경쟁에서 이겼던 마필들이 다 52, 51, 53.5, 54, 52, 50이었죠.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부담 중량.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동철 기수의 50인데 그야말로 이제 이마필은 공백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최근 대비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부담량 대비해서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는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6번 서부캣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마필을 쫓아온 예상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저분들이라든가 이마필을 쫓아왔을 때 아마도 직전 경주를 지켜보고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마필이 55.5였다면 이마필드보다 잘 뛰었던 마필들이 벌마스터 52, 해피피버 51, 예스 퍼펙트도 53.5였죠. 프로칸설 52, 그러니까는 55.5가 절대 낮은 부담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오히려 직전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스 퍼펙트가 직전에 53.5를 집어넣고요. 이번 경주 51, 2.5kg의 감량, 서부캣은 무려 3.5kg의 감량입니다. 이 감량이라면 저는 단언컨대 서부캣이 예스 퍼펙트라는 마필한테 지류는 없다고 봅니다. 자, 6경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대망의 길. 정말 권호창 기수가 최소한의 이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면은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한데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저에 따른 누림수는 3번 쏜사는 부동의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예스 퍼펙트, 6번 서부캣, 12번 로키스카이,
3번 축에 6번, 12번, 9번을 강하게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승부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동 경마는 전반적으로 좀 잔잔한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만 경주별로 설명을 들었듯이 주요 인기 마필, 특히 뭐 1경주의 7번 달릴레오라든가 뭐 2경주는 저배당 유력하고 3경주의 10번 투투코인이라든가 4경주의 디러블리킨 1번지라든가 이런 마필들, 5경주의 또 2번, 6번, 7번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다수의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마필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3경주, 5경주, 6경주의 현장 이상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호 부산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